Pricing has never been higher in New York, and it doesn't show any signs of stopping. Normally about 25% growth. But then again, in the last 2 years, we actually reach up to 40% growth. 今の不動産のマーケット、全体的には底打ちというか回復基調に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The market has really transformed out of the recession of 2008, and people here don't even remember that there was a crisis 3-4 years ago.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세계의 부동산, 그 꿈틀대는 중심지 뉴욕, 도쿄,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뉴욕, 도쿄, 베이징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이 지역들은 이미 부동산이 화랑세입니다. 뉴욕은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전 고점에 도달했고 중국은 가파른 성장세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펄펄 끓고 있는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잔뜩 움츠렸던 세계 경제의 거인 미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처럼 거리는 눈에 띄게 활기차졌고 시민들은 닫혔던 지갑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체감 경기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징표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건축 현장. 뉴욕 곳곳에선 지금 빌딩 건축이 한창입니다. 30개가 넘는 빌딩을 소유한 이 회사도 40층짜리 빌딩을 더 지을 예정인데요. 철도기지와 창고 건물이 있던 허드슨 강변 부지가 새로운 개발 호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This area is going to be exploding in the years to come, and we are very happy that we survived to be in this market, and we're actually anticipating doing more work in this market as we evolve.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맨해튼의 오피스 시장도 호황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시작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늘고 있고 공실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는 이제 오피스들이 많이 비고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입주자들 잡기 위해서 프리렌트 렌트비를 1년 이상 안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이 25% 30% 되던 것들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맨해튼의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치솟자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삼은 곳은 바로 저지시티. 맨해튼과는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흥 오피스 타운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들이 최근 10년 내 맨해튼에서 이곳 저지시티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우리나라 4대 기업들도 이곳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So New Jersey is unique in that there are many major Korean companies with offices here, and some even have their world headquarters here in New Jersey. 주택시장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완공된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한동안 분양에 애를 먹었다는데요. Loan financing for the end users, the buyers, was not readily available. We had a period during 2010, 11, and 12 where we had virtually no sales.
하지만 2013년부터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이제는 모두 분양이 끝난 상황. Here we have a fitness center. Yeah. There's free to all residents as well. Kinds of cardio.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딸린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가격이 2배로 치솟으며 300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트리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페리를 타면 맨해튼 중심지까지 불과 6분 거리, 경기 회복과 함께 매물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Starting in the latter part of 2012 and 13, the market came back with a vengeance, and we were in fact the fastest selling job in the entir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sold over 300 units a year in both 2012 and 2013. Our key 때를 기다리며 위기를 견디는 것, 40년 동안 뉴욕 부동산 시장을 경험한 노장의 생존법입니다. With regard to the local government, I learned a long time ago, like an elevator, things go up and things go down. Well, you can never say with preciseness when the market will turn, but it always does turn. 차례가 돌아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 부동산 시장의 법칙이기도 한데요. 기회의 땅 뉴욕에서 그 법칙을 잘 알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알란 씨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확실하던 때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We bought it March of 2013. Price was 1.45. 구매 당시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때 집을 사기 잘했다며 만족해합니다. This is my daughter's room. She's a princess. She's my princess. And luckily, price went up 10%, and this is my home, and we feel great. 무작정 상경하듯 뉴욕으로 건너온 지 20년. 이 집 말고도 4채의 집을 더 갖고 있는 알란 씨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A lot of thousands of people they're buying in real estate, you know. Real estate, best place to invest money. You know, instead of keeping money in the bank, you invest in real estate. Or instead of invest money in the market, you invest in real estate.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In 2009, I completed one deal. Everybody was looking at each other. We did not know what would happen. 재미교포 최모 씨도 부동산 혹한기 동안 집을 잃었습니다. 무리한 대출이 화근이었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대출을 받아 60만 달러의 집을 샀지만 집값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7개월 정도를 끌다가 은행하고 나하고 딜을 해가지고 집을 60만 불에 못 파니까 내가 40만 불에 팔겠다라고 딜을 해요. 왜냐면 은행은 돈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20만 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손해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 60만 불이 다 대출이었어요? 다 대출했죠. 100%? 네.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미국의 금융기관은 줄줄이 도산했고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동반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에 침체의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제가 서 있는 이곳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주택도시부 HUD입니다. They force the banks to write their mortgages down to the current value, create substantial loan losses, and then recapitalize the banks through the infusion of cash into the banks. And by writing off the mortgages, it really got the economy on a better footing.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환액을 조정해 줌으로써 정부와 은행, 국민은 조금씩 손실을 떠안았고 부동산 시장은 파국을 면했습니다. This enabled many families to have a period where they could remain in the home and see if they could get their financial situation stabilized. The benefit from this, of course, is that it slowed greatly the number of
properties going into foreclosure. Foreclosures make the housing prices fall even farther. 오바마 정부의 과감한 정책은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지 5년 만에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얻게 된 건데요. 뉴욕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의 부동산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The last year, prices are up nationally about 10%, and we think prices will go up another 5 or 6% this year. So I think the housing market is well into its recovery.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서부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는 최근 경기 회복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첫 분양 당시 지지부진했던 판매 실적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arket's getting better. It was slow when we started, and it's been getting better. So sales have been increasing. They're steady. We're selling about maybe 5 to 6 homes a month. 현재 분양가는 66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8천만 원가량인데요.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 봄쯤에 분양이 완료될 거라고 합니다. 회복세에 들어선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판매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 가격에 그런 미치는 그 마켓들은 상당히 좀 슬로우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 고가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바이어들이 또 그 관심을 갖고 있고. 인근에서 분양 중인 이 저택은 분양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은 훨씬 더 좋습니다. 한 채당 가격이 320만 달러로 우리 돈 32억 원이 넘는 높은 가격대지만 현재 분양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The yellow houses are deposits. They've not signed the actual sales contract yet. The red ones are sold. The greens are still a house. 남은 매물은 단 4채뿐입니다. 결국은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건 부동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전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아마 그 확신을 거의 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집을 샀는데 한두 달 사이에 수십만 달러가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곳 LA와 주변 도시에서는 마치 무용담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은 웬만해선 집을 팔려고 하지 않고 있고 가끔 나오는 매물들은 나오기가 무섭게 매수자들이 달려들며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알려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의 한적한 주택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유봉현 씨도 지난해 9월 이 동네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 옆에도 한 74만 불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가고 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만 불은 더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만 불 더 냈는데도 안 됐어요.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금액에 중국 사람이 캐시 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찰로. 사실 3월 달부터 찾으면서 한 6개월 만에 샀으니까 사실 초조는 했죠. 계속 올라간다라는 뭐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래간만에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상투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고. 84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5천만 원가량을 주고 산 집. 지금 시세는 100만 불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2억 원 이상 오른 것이죠. 투자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산 집이지만 유봉현 씨는 흐뭇합니다. 실제 미국의 집값 변동률 그래프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미국인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 부동산 시장은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다 예전 집값의 80% 수준을 회복한 건 최근 2, 3년 사이의 일입니다. 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집값이 오르는 곳이 어디죠? 서울 강남이죠. 이걸 세계로 확장해보면 부동산 시장 회복의 풍향계가 되는 곳이 바로 뉴욕인 겁니다. 강남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뉴욕은 전 세계의 자본이 몰리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중국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중국 자본 덕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부동산 경기가 기사회생한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보이지 않는 큰 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차이나머니,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 빌딩을 사려는 중국 고객들과의 막바지 협상이 한창입니다. I'm just a broker. I don't own these buildings, but it's very exciting for me. Every day I get a phone call. We have sold to you. 매수 희망자가 줄을 섰다는 얘기에 중국인들은 초조해집니다. And I will also tell him, especially when I have properties that are above $50 million, the Chinese are at the top of my list today. Those law firms, anybody in New York City where 협상 초기 1,500만 달러였던 빌딩 가격이 한 달 만에 1,75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prices are rising 2% a month since 2011. 나날이 오르고 있는 뉴욕 부동산 시장. 그래도 중국 본토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Majority of the Chinese investors, they like the U.S. market because the cap rate is a lot more realistic than what China has to offer. Very good. Very I like your style. Let's make this All right. I appreciate all the effort. 맨해튼의 빌딩 하나가 더 중국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미국을 대표하는 한 상업은행의 60년 이상 된 본점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최근 중국 자본에게 매각됐습니다. 매입 검토부터 매입 완료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중국 자본의 전격적인 공습. 현지 언론들도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차이나머니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빌딩의 매각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현금 동원력을 통해 중국인들은 맨해튼의 빌딩을 속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 이제 맨해튼에서 중국인 소유 빌딩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2008년도 후반기서부터요, 이 만하튼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매매 거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원하는 가격보다 더 주고 매입을 하고 또 올 캐시로 퍼체스를 하기 때문에요. 거의 한국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저지에선 아예 중국인을 겨냥한 빌딩까지 지어지고 있는데요. 100층짜리 빌딩인데 중국인들이 숫자 8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름도 88타워로 지었습니다. 오피스 투자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분양 방식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Usually, American businesses only like to rent their offices. But now that there's a new foreign buyer and foreign companies looking to do business here, we're going to be offering the opportunity to also buy offices in addition to apartments. And that's very unique in this market.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이 미국 부동산에 큰 손으로 우뚝 선 중국인들. 이들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구한 1등 공신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중국 자본의 공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걸까요?
purposes of asset diversification, as an investment, and in recognition that many Chinese have substantial amount of money and like to have a nice place to vacation, they buy in this country. Chinese buyers are also now purcha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n New York for their children. They want their family just to have a place in New York, and when I say for their children could be 5 years old and they're still buying property for them. 중국의 큰 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재작년 한 해 동안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어치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는데요. 지난해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는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보시면 파란색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줄어들거나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경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맨하튼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러시아였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본토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들은 부동산 거품론이 일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로 침체를 겪었던 일본도 최근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세계 부동산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두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개혁 개방 35년, 초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산업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내수가 활발해지고 중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뜨거운 왕징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소. 린쯔번 씨는 2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像最繁华就在这条最繁华都在这一块儿，所有的商业都在这一块儿。我这一晃吧，来北京也10多年了，一直打算吧想买个3居室，因为什么呢？家里有老人，未来会有孩子，是不是？一直想买个3居。 발품을 판 지 벌써 수개월째. 연일 치솟는 베이징의 집값 때문에 그동안 집을 사지 못했던 린쯔번 씨는 별 수 없이 눈을 낮춰 방이 2개 딸린 집을 보러 왔습니다. 不太满意这个房子。首先呢，面积吧比我想象的要小。如果说我去年社保要够5年的话，去年我拿着这笔钱可以买个3居室，今年呢只能买个2居，还是这么不理想。没办法，这都是中国的房价给闹的呀，让老百姓真的活不起了。 원하는 집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건 린쯔번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但如果要是现在再让我换的话，也换不起，真是换不起。也有买房的可能就是贷款会多一些，毕竟收入也高了，可能也能相应能承受得起。然后我觉得将来还是会继续涨，不会停止。北京这里。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 수준입니다. 물가가 비싼 뉴욕에서도 6년 정도만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데 베이징에선 40년 이상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동안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을 발판 삼아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넘어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부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분양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가격이 꺾여본 적이 없다는데요. 인근 부동산을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这个价格呢，在当时来说，北京市也是算一个比较高的一个价格。然后呢，它的价位一直是在北京就是一路走高的情况下，它也是
比较高的一个水平。像前2年的话，像就是比较简单的近一些的是去年的价格呢，基本上是在5万5到6万左右。现在的话，它的价格大概是在6万到7万之间，就是户型好一些的会在7万左右，户型差一些的话也在6万左右，6万以上，基本上均价会在6万到7万之间。 10년 사이 6배.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상하이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유럽으로 통하며 최고급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신텐디 지역. 상하이의 부동산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집주인은 이 아파트를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었는데요. 방 3개가 딸린 188제곱미터의 아파트는 2006년 분양 당시 약 1,300만 위안이었지만 현재는 가격이 2배 이상 뛰어 2,7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4억 원에 달합니다. 这里呢是一个卫生间，是一个客人用的卫生间。以后呢有客人进来的话，您可以让他住在这里。这边你也可以做个书房，朝南的方向，哇，景观也非常漂亮。这边就是个客房，客房的话你可以是小孩子住，你也可以是父母住。他现在设计的是一个小孩子的房间，所以说也非常宽敞。一直会有豪宅的客户去过来买房子，他们会找寻这些挂牌的房子，豪宅的，因为为什么？因为他们觉得钱是会贬值的，只有买房子才不会贬值，尤其是买豪宅，买地段好的豪宅。所以说，这边的豪宅永远是供不应求的，就是出来一套就卖掉了。所以说这边也不存在于房子是空的或者是没有卖掉的。 이처럼 무섭게 치솟는 베이징의 부동산. 이러다 일본처럼 거품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当然，在过去的这个20年里啊，中国的20年里，这个现在房价，涨得非常快，让很多的这个老百姓他所接受不了。但是呢，我认为在经过一段时间，我认为房价呢会逐渐，随着中国的老百姓的收入提高，他会逐渐接受这样的一个现实的。 중국 정부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10% 이하로 억제하고 공무원들의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 보장형 주택 공급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有些地方的价格还会上升，但是绝大部分的房屋可能会出现有增有减，然后呢以后出现一个稳定的上升，但是随着市场的需求波动的一个过程。前一段中国正出台一个规划，到2020年，中国的农业人口1亿农业人口转为城镇户口，就是变成城市人口。这1亿人口有多大的这个发展潜力？所以这个房地产的 城市化以及房地产将来还是很重要的一个产业，我认为是这样的。 그렇다면 버블 붕괴로 큰 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선도도시 도쿄로 가봤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버블 붕괴를 겪었던 일본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주택가. 이곳에 거주하는 카토시 부부의 방 3개짜리 빌라인데요. 3,4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을 주고 산 집입니다. 물론 대출을 통해서죠. 結局その払うお金とか考えたらそんなにその毎月払うお金その賃貸と買って銀行から借りて払うお金があんまり変わらなかったからだったら買っちゃ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って言って。
(35년) 상환 조건에 금리는 단 1%, 이자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저금리 덕분인데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내 집 마련 정책 중 하나입니다. として政府としてね、要するに国民に一人一人自分のそういうお家を持つとね、その方がみんな安定した国民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でそのために政府としては昔からですけども、例えば、住宅ローンを払いますね。ある一定の範囲はね、税務申告すると経費として認めてくれるとかね、いろんな優遇策を取ってるわけです。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また最近ですね、アベノミクスで少し日本の景気が良くなってきましたので、それから日銀のですね、異次元の金融緩和ということで、株も上がってますしね、不動産も上がり始めていると。 요즘 일본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2020년 도쿄올림픽. 그 수혜를 입은 토요스 지역은 최근 한층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과거 조선소와 공장지대가 있던 매립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이제는 도쿄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인 긴자에서 불과 4km 거리인데도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내와는 달리 쾌적한 환경의 토요스. 특히 소형 평형의 맨션들이 많아서 도쿄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공원과 쇼핑몰,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데다 도심과 연결되는 지하철역도 가까워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学校も近くにいくつかあるので、通いやすい、で夫も仕事に行きやすい交通環境も整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ちらを選びました。豊洲は公園も広くて綺麗なのでこっちに住みました。オリンピック上がってからやっぱ値段も上がって高くなってます。 임대료도 따라서 비싸졌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それで結構タワーで、1000個近いマンション出してるんですけど、一つのプロジェクトがそれでも十分に完売をして、人気の高いところは何倍にもなってですね、売れてる状況なんですね。 잃어버린 20년의 긴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도쿄. 특히 도쿄만 일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곳입니다. 바다를 메워 각종 경기장을 세우는 한편 새로운 계획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도쿄 부근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스가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죠. おそらく東京オリンピックが2020年にありますので、それに向かって東京のその都心地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人気が出てきて、賃料上がると思うんですね。人気のある地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賃料も地価も上がっていく可能性は住宅に関しても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6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우리의 88 올림픽과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그랬듯 올림픽 개최는 침체됐던 일본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일본 6대 대도시의 땅값 변동률입니다. 1984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1990년엔 무려 30% 넘게 오릅니다. 이때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이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오랜 기간 땅값은 회복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에 잠깐 반등을 거듭했지만 다시 집값이 떨어지다가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 차츰 회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기자, 실제로 올림픽 개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로 88 올림픽을 꼽기도 합니다. 당시 땅값이 폭등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이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렀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해 3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기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말 제곱미터당 2만 5천 위안이었던 게 1년 정도 지나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2013년 초에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습니다. 1년 사이 제곱미터당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이상, 30평대 아파트로 따지면 무려 1억 6천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일각에선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지 전문가들은 낙관적입니다. 아직도 많은 농촌 인구들이 대도시로 꾸준히 몰려드는 데다 주택도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집값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정훈섭 기자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선도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던 국내 부동산 시장.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개장한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새 집을 마련하려는 인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곳 모델하우스는 개장 첫 주말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점차 회복되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 크면 학군도 좀 중요하고 공기 좋은데 뭐 교통도 좋고 이제 애들도 크고 이제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좀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소진되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이 순인에 마감되는 등 분양 시장은 길었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청약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하고 또 새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묶어져서 신규 분양 현장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또 실제로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이 다 분양이 잘 되고 있는 뭐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권 대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미래 신도시의 건설 현장. 오랜만에 수십 군데의 떴다방까지 등장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지난 3, 40년간 5, 6년 상승하면 4, 5년 정도 안정 또는 하락했던 소위 이제 10년 주기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6년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 시점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또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동조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살아나고 있다. 이런 관점들도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회복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2006년 1분기 금융위기 직전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 5천 건입니다. 2009년엔 금융위기 직후엔 4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2012년, 2013년에는 4만 건을 밑돕니다. 그러던 것이 올 1분기 들어선 7만 7천 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 1분기 수도권 아파트값은 0.6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 시장에 머물고 있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경제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투자 목적보단 실제로 거주할 집들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는 아니지만 신규 분양이나 강남 재건축 등 이 선도 지역에서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강남도 뉴욕과 도쿄, 베이징 등 세계 선도 지역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고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구촌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도시들이 움직이면 이어 다른 지역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잠들었던 세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선도 지역인 서울 강남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까는 아직 주사위를 던져 확률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부동산 선도 지역에서 시장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